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쉼터를 지금 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샀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할머니들은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1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란 목적을 아예 그러니까 쓰는 곳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아예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계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기부를 한 것은 쉼터에 아예 못 박았어요. 쉼터를 하라. 그리고 원래 현대중공업은 이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포구에 있는 곳을 이렇게 번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연대 정대협 측에서는 아예 그것을 임의적으로 안성에 어떤 그 공간을 사서 건물을 사서 이곳을 사용하겠다라고 7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한 것이죠. 물론 이건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 현대중공업이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7억 5천만 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 공간을 사고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한 것은 원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보다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곳을 이용한 그런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주로 뭐 진보 단체들, 그러니까 위안부 단체와 꼭 목적이 똑같지 아니한 또 다른 어떤 정당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또 한 가지 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펜션이라고 언급한 어떤 이용자의 후기예요. 네. 이곳을 안성 펜션이라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은 곳이긴 하지만 펜션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후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그 장소를 다시 이제 답변을 달기를 윤미향 전 대표, 전 이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혹은 뭐냐면 이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마련했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펜션까지 나오니까 언급이 되니까 혹시나 어떤 그 상업적인 용도로 이걸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쉼터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 이건 좀 이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보면 이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에 관리인으로 돈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별장 관리 그런 식으로 알았다. 윤 씨가 정대협 관계자도 아닌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다, 일감 주기다 이런 의혹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정의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통상 재벌들 많이 비판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식들한테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미향 전 대표의 이 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 이 정의연의 어떤 홍보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남편의 어떤 인터넷 이 회사에 어떤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버지가 여기 와서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인척들 또는 남편 굉장히 가족들에게 뭔가 혜택을 줬다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운영이 됐고 이런 것이 기부금이라든가 지금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단체에서는 더욱더 투명하게 공적 관계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사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사실 없애는 것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차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쉼터가 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 날짜가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게 지난달 22일이고,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매각 결정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몇 년간의 매매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매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연대 측에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 못지않게 좀 밝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럼 누가 이것을 매입했느냐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게 원래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이 공간을 매각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밝혀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에 어쨌든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확실히 팔려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사는 것도 사실은 이 대금이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당시에 시세를 보면 안성의 한 300평이 한 1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74평인가 되거든요. 근데 7억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이 액수가 차이가 크다. 매입할 때도 그랬는데 매각할 때도 사실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어떤 부지로 묶여서 굉장히 화장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땅값이 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화장터로 전용되는 것은 막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세대로 했을 때 시세대로 팔았으면 문제가 다른데 4억 원대에 팔았다는 거예요. 네. 즉 7억 원에 사서 4억 원에 팔았다. 물론 정의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헐값에 매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또 이 협의를 했다. 이 지정 기부금을 낸 측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의 차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대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위를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비판적인 어떤 시선의 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의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 현대중공업이 내세울 때 이제 힐링센터라고 목적을 딱 박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힐링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안성이 아니라 원래 마포구에 있는 성산동이죠. 네.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마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미산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건데 정의연에서 이제 안성을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도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도 결국엔 손해를 봤지만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 전적으로 좀 잘못된 부적절하게 사용된 그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목적대로 활용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회계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고 보조금을 좀 회계 장부에서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회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국고 보조금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시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600만 원의 지원금이 국고 보조금이 있었는데 2017년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018년 4억 4천만 원, 2019년 7억 4,708만 원으로 한 2배, 4배, 점점 해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료에 이 보조금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조금을 받았으면 명기가 돼서 용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남았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한 4년 동안의 공시에 8억 정도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회계장부 속에서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용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정의연에서는 이게 회계상의 오류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쓰지 못했을 뿐이고 이것은 이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하겠다라는 해명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성금 못지않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보면은 또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 적이 없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 교수님 이게 보면은 그 이제 당선인이 이 총선 직전까지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뭐 후원금을 받고 써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불거져가지고 이게 아마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발이 돼서 검찰에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다뤄지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의연 자체가 잘못이 있다. 할머니들에게 적절하게 뭔가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과 후원금들이 모여졌을 텐데 할머니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잘 적절하게 지급이 안 됐다,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됐느냐, 사용 처리가 잘 됐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투명하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할머니들이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1년에 2019년에 받으신 금액이 1년에 3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당. 이거는 턱 없는 진짜 낮은 아주 작은 돈이죠.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의연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동의할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성원을 받고 지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연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안 밝혀진 상황에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짜 외부의 어떤 회계사들에 의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거는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의연의 해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시민단체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지 못했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제 30년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계가 이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투명하게 지금도 하겠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의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 이미 시민단체들이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요. 2008년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에요. 두 사람의 조직원들이 자신의 부서에서 돈을 더 쓰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회계상에 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물론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자기 부서에서 쓰려고 6,600만 원을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회계 처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환경연의 이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 어떤 활동보다도 시민단체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해야 된다. 그 투명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징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앞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는 더 투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12년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이게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도 본인 네. 죄가 없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 서운함,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어쨌든 한국 국민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이니까. 그 죄를 그런데- 어떻게 혼자한테 다 물어요. 그거는 정부한테서 물어야 되고 특히나 일본한테 물어야 될 것인데 윤미향 국 당선자가 오히려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김 교수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사실 친일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도 하고 야권은 왜곡된 프레임이다, 뭐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안은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대결의 프레임도 아니고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전쟁 범죄, 그것도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돕고 대내외의 이런 만행들을 알리는 데는 분명히 정의연이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 회계 처리가 잘 됐느냐, 투명하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이 단체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국민들의 어떤 지원과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요번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의기억연대 쉼터와 국고보조금 또 기부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